네, 이처럼 경찰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론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한편 폭행 의혹으로 시작된 클럽 버닝썬 논란이 마약 의혹까지 번져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온 겁니까? 어떻게 인정이 된 겁니까? 네, 경찰이 오늘 밝혔죠. 그리고 내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석희 선수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것보다도 물증이 나왔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저번에 이제 12월에 조재범 전 코치의 자택과 그리고 차량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얻은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라든가 예. 텔레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성폭행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네. 또 그거 말고도 심석희 선수 주변 지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 성폭행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석희 선수의 어떤 진술이 하나의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물증이 뭐 13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인들, 참고인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심석희 선수에 대한 조재범 전 코치의 이 성폭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네, 예. 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협박과 강요 혐의도 추가했는데 추가 배경은 좀 어떻게 짚어주실 글쎄요. 수 이번에 이제 그 성폭행 혐의 외에도 협박과 강요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성폭행이 있고 나서 그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협박이라든지 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혐의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조 전 코치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재범 전 코치는 2번 정도 지금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일관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아마 이 혐의 유무를 두고 말이죠.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증거가 충분하다고 이제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그것이 이제 법정에 가봐야 또 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걸로만 본다면 사실은 유죄의 어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심석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도 이제 지금 성폭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제 아청법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면 중벌이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것들은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재범 전 코치 입장에서는 또 사활을 걸고 여기에 또 뭐 방어 전술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클럽 버닝썬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폭행에 이어서 마약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논란의 핵심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요점을 먼저 얘기하면 지난해 11월 24일이죠.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클럽입니다. 예. 여기에서 그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근데 그 폭행 사건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자신이 클럽의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SNS에 글을 올리고 예. 그것이 또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가고 또 모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이 불거지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강제 추행을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폭행이 있었다 없었다.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가지고 예. 어떤 강압적인 그런 진술을 요구받는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클럽 내에서의 성추행, 예. 성폭행, 마약 논란 여기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김모 씨가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을 놓고 이제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24일인데요, 지난해 예. 이 지금 폭행을 두고서 그 원인을 두고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쌍방 폭행으로 입건을 했는데요. 예. 그 강제추행에 대해서 이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0대 후반입니다. 예. 자신은
그 약에 취해 가지고 어떤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줬을 뿐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 클럽 측에서는 이 김 씨가 성추행을 해서 그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부의 폭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에서 이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그 논란이 된 것이 이 김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말이죠. 폭행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은 김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 측인 클럽 관계자들은 연행하지 않았다. 아하.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게시판에 이 경찰들이 클럽과 유착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네. 조사해 달라라고 예. 하는 청원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클럽하고 경찰 내 유착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클럽 내에서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그다음에 마약 논란이니 이런 것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예. 뭐 과잉 진압 등의 논란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실 폭행뿐만 아니라 이 클럽 안에서 약물 투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근거라든지 그리고 뭐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이 좀 나오고 있는지도 예, 연예 전문 매체에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했죠. 예. 근데 이 버닝썬에 근무하는 전 현직 직원들의 말을 빌려서 보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VIP라고 하는 룸이 있는데 예. 이 안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 마약을 이제 타가지고 먹이고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서 도찰이 이루어지고 또 성추행 그다음에 찍은 동영상을 클럽 관계자들이 돌려서 본다 이런 얘기를 보도로 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사가. 예. 하지만 클럽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이 안에서 뭔가 지금 그 보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GHB라고 하는 물뽕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시rop봉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안에서 공공연하게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약이 되고 그 상태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쨌든 보도는 예. 있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이 가수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는 네. 클럽이어서 굉장히 더 논란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승리 씨는 입장을 통해서 이제 운영에 관여는 안 했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 승리 씨가 2일 날 말이죠.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사과문을 장문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어쨌든 네. 사과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승리 씨가 그 버닝썬에서 가지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예. 이거를 두고는 단순한 어떤 DJ를 하러 거기에 갔었다. 내지는 홍보이사로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운영과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연예 보도 매체 여기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승리 씨가 실질적인 대표였다. 그래서 이사가 아니라 대표라고 불리었다. 예. 그리고 승리 씨 어머니도 거기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였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말이죠. 거기에 관리 감독 책임은 벗어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방조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서 폭행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글쎄요, 혐의가 여러 가지 지금 나타난 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청원인 아까 김 씨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업무 방해죄라든가 예. 또 모욕죄라든가 7가지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클럽 측의 장의사라고 하는 사람도 또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경찰에 이 김 씨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 나아가서 이 클럽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추행 혐의, 도찰 혐의, 그리고 마약 혐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광역사대에서 전반적으로 알아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것은 생각보다 그 파장이 큰 그런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광역사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아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광역사대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유도 네. 거기에 있지 않나. 더군다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19시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수사가 이제 촘촘히 이루어져야만 또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인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 보석 허가 여부에 지금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필요적 보석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법 제 95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음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아까 제가 필요적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보석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다른 때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이 가능하냐는 얘기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또 주거가 불분명한지, 또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 예. 그다음에 사형이나 무기형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나 목격자를 우회할 위험이 있는지, 요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이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보석은 허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 형사법에 이렇게 필요적 보석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어요. 원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허가할 때는 보증금을 걸어가지고 예. 뭐 도망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몰취하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아까 저 필요적 보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도망할 염려가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임의적 보석이라 그래가지고 법원이 판단해가지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법은 그러니까 보석을 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석을 잘 안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다음에 드리핑 일당은 거의 다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 또 반대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 이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불법 어떤 여론 조작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사실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데요. 어느 쪽에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 김경수 지사건을 두고 예. 가열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예. 헌법 불복이니 뭐 또 여러 재판 불복이니 이런 얘기도 예.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번에 유죄가 된 것이 오히려 또 문제가 있느니 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양쪽에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순수한 어떤 법리만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예.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재판부에서 볼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작동할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법리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보석은 가능하긴 합니다. 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쟁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항소심 진행은 좀 어떻게 될지까지 좀 내다봐 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항소심은요. 사실은 그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보석 신청은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예. 항소심은 한 3월 정도 초에 가면은 결국 이제 먼저 재판부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재판부가 정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데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은 항소심 재판이 첫 기일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은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정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지사로서는 재판부가 또 어떻게 정해질지 예. 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김경수 지사 건을 두고는 법리적인 어떤 쟁점 외에 정치적 쟁점까지 같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보석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